시작해도 될까요? 네. 방금 팀장님께서 너무 나긋나긋하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아마 저는 경상도에서 올라와가지고 발음이 조금 셀 수도 있습니다. 예. 잠깐 제 소개를 하자면 작년까지는 제가 직장 어린이집에 원장으로 근무하다가 올해는 잠깐 생태유아교육연구소 연구원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다시 현직에 복귀를 할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저희 어린이집 친구들하고 부모님들하고 내지는 아이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손끝놀이와 몸짓놀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고요. 사실 뭐 어린이집에서 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과들 아니면 아이들이 하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서 지금 우리 아이들의 모습도 한번 비교를 해보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뭘 가르치려고 온 것보다는 이제 어머님들하고 함께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저희가 이제 손끝놀이라고 하면 당연히 아이들의 손끝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놀이들입니다. 그죠? 아이들이 손끝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놀이들을 부모님들이 이제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상당히 쉽습니다. 그죠? 아침에 당연히 아이들 유치원 가기 전에, 어린이집 가기 전에 양말 신는 것부터 뭐 지퍼 올리는 것부터 가방 매는 거, 젓가락 쓰는 거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내지는 뭐 돌아와서 엄마랑 같이 색종이 접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 다 손끝놀이에 포함되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당연히 손끝을 움직인다는 거는 아이들이 몸을 함께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손을 사용하는 게 예전에는 정말 많았어요. 아이들이 손을 사용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았지만 요즘에는 손보다는 눈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근데 사실은 손을 사용하면 당연히 손의 조작 능력이 좋아지겠거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손은 머리와도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 늘 생각하시는 게 우리 아이가 좀 창의적인 아이가 되면 좋겠고, 그죠? 다른 아이들보다 뭔가 몸에 신체 발달이 고루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도 손을 많이 쓰는 활동들 요새는 아이들이 많이 안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손을 사용해서 아이들의 머리와 마음과 손이 조화롭게 발달시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손끝놀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사실은 손을 사용한다는 건 일을 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을 사용해서 예전에 분들은 뭐 흙을 빚는다든지 물건들을 만들든지 하는 것들을 스스로 만들어서 썼었죠. 근데 지금 아이들은 기존에 나와 있는 물건들을 워낙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손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손을 사용해서 뭔가를 만들고 내가 만든 걸 가지고 다시 거기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많이 할수록 이제 생명력을 키우는 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또 외국 사람들 좀 데리고 와야지, 그죠? 어머님들 되게 그럴싸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자,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했을 때 손은 우리의 뇌를 명령을 받아서 하는 일 중에 가장 다양하고 많은 일을 처리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자, 손은 하나의 두뇌입니다. 그래서 두뇌의 창의성은 손에서 나온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만큼 손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손이 두뇌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 세계 IQ 상위 국가들이 홍콩, 한국, 일본, 북한, 대만 이런 나라들입니다. 처음 아셨죠? 근데 이런 나라들이 보면 모두 젓가락을 사용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쇠젓가락을 사용할 때는 아이들이 64개의 근육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30개의 관절을 움직여요. 근데 어머님들 지금 분명히 아이들 플라스틱 젓가락, 그죠? 손가락 끼워가지고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것들, 내지는 그냥 이것도 안 되겠다, 막 포크로 찝어 먹으라 해가지고 포크를 주신다든지 이런 것들 많이 하시죠. 근데 포크는 물론 운동량이 있습니다. 물건 보고 찝어야 되니까, 그죠? 근데 쇠젓가락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죠. 근데 나무젓가락은 또 의외로 너무 가볍기 때문에 아이들의 집중력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또 중요한 건 나무젓가락이 포크보다 더 안 좋아요. 내 활동량이 포크보다 더 떨어지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집중력하고 기억력을 담당하는 이 부분들이 잘 발달해야지 아이들의 머리가 좋아지고 창의력이 좋아지고 공부를 잘할 수 있고 이런 이야기는 되게 많이 들으셨죠. 그럼 아주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 쇠젓가락을 사용하는 일들이에요. 근데 요즘은 쇠젓가락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처음에 임지택 교수님 강의 들으셨을 때처럼 제가 근무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였고, 생태 유아 교육을 하는 어린이집 친구들은 만 2세 우리나라 나이로 4살이 되면 4살 9월 달부터는 쇠젓가락을 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쇠젓가락을 사용해서 반찬을 집어먹고 간식을 먹고 이제 모든 일반 어린이집 활동들을 하게 만들어주죠. 근데 요즘은 어린이집에 가봐도 유치원에 가봐도 아이들 젓가락질을 바르게 한다고 플라스틱 젓가락을 손가락을 끼워서 하는 것들을 너무너무 많이 사용하세요. 물론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음식을 잘 집어내죠. 그렇게 하다 보면 쇠젓가락을 줄 거다. 그럼 쇠젓가락을 잘 쓰겠지 하지만 똑같은 거예요. 그거 쓸 때는 그거로 찝다가 쇠젓가락을 쓰게 되면 다시 시작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쇠젓가락을 처음부터 내어주시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막 폴리 붙어있고 이런 플라스틱 젓가락 말고 그냥 아무 무늬 없는 쇠젓가락을 아이들한테 내어주시는 게 훨씬 더 아이들의 머리 발달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잘 몰랐던 부분을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손은 인체 기관 중에 가장 많은 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 뼈는 206개인데요. 이 중에 양손이 차지하는 뼈의 개수가 54개입니다. 그러면 우리 몸의 전체 뼈의 25%, 4분의 1을 차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고 조금만 움직여도 아주 많은 뼈가 움직여서 뭔가 활동을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쓸수록 훨씬 더 활용도가 높겠죠.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손끝놀이는 손을 사용해서 하는 놀이고 몸짓놀이는 뭐겠습니까? 당연히 몸을 사용해서 하는 놀이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즘 아이들 보시면 그 몸을 이용해서 하는 놀이들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어린이집에 어머님들은 차 태워 보내시고 유치원 차 태워 보내시겠지만 사실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오는 아이들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엄마 아빠가 출근을 해야 되는 직장 어린이집에서 6시 50분부터 애들이 왔어요. 근데 10시 9분 지금 10시 반쯤 되면 애들이 정신을 차리기 시작합니다. 그 전부터는 애들이 멍해요. 몸을 안 써가지고 이렇게 늘어져 있어요. 유치원에 와도 막 신나게 노는 아이들보다는 약간 몸을 축 처진 상태에서 멍하니 있다가 친구들 노는 거 좀 한번 쳐다보다가 이제 나도 한번 놀아볼까 하면 그때쯤 몸을 일으켜 세우는데 그때가 10시 이 시간쯤 됩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요때 아이들의 몸을 깨울 수 있는 활동들을 상당히 많이 해줘야 되는데 요때 되면 또 뭘 하냐, 아이들을 모아놓고 앉혀놓고 이야기를 나누시죠, 선생님들이. 그죠? 그럼 애는 또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 생태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 시간에 10분에서 20분 정도 몸짓놀이를 통해서 아이의 몸을 풀어줍니다. 그래서 기와 혈이 조금 확 흐른 다음에 아, 내가 이제 좀 놀아도 되겠구나, 내 몸을 내 맘대로 움직일 수 있겠구나 라고 만들어주고 난 뒤에 아이들이 놀이를 할 수 있는 걸로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가락과 음률도 나오고 장단도 나오고 움직임들도 나오게 됩니다. 나중에 제가 부모님들하고 잠깐 한 번 더 같이 해볼 건데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들 체격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많이 커요. 예전에 아이들보다 예전에 7살쯤 되는 아이들의 키나 몸무게가 지금 5살쯤 되는 아이들의 키와 몸무게입니다. 근데 체력은 너무 약해요. 제가 어린이집에서도 아이들 데리고 숲반도 해보고 그 숲유치원도 해봐서 매일매일 숲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나갔었는데 아이들이 저희 반 친구 중에 하나가 6살이었는데 숲반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아주 높은 경쟁률을 뚫고 숲반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되게 기뻐하셨죠. 그래서 이제 숲에 가고 매일매일 숲에 가는 게 딱 2주가 되니까 저한테 얘기했어요. 선생님, 나 이제 딴 반에 좀 보내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안 돼. 이렇게 했더니 이제 힘들어서 자기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매일매일 산책을 하던 아이들도 갑자기 숲에 가서 하루 종일 지내다 보니까 자기가 체력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나중에 너무나도 중요한 명언을 남겼는데, 그럼 숲에 갈 때 넌 언제가 제일 힘드니? 라고 물어봤더니 방학이 지나고 주말을 지내고 오면 숲에 가기 힘들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숲에서 주말에는 부모님들하고 움직임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3살, 4살쯤 되는 아이들 아장아장 어린이집에 옵니다. 그럼 선생님이 얘들아 바깥 놀이터 나가자, 산책 나가자 이야기를 하면 그 3살짜리 5명 친구들이 동시다발로 하는 행동이 뭔 줄 아세요? 안아예요, 안아. 선생님 네가 내를 안아라. 그래야 내가 한 발짝 움직여 주겠다지. 선생님이 얘들아 걸어서 나가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 다 안합니다. 안 걸어요. 그래서 사실 선생님들이 산책을 데리고 나가겠다 뭘 하겠다 하면 움직이질 않아요, 애들이. 3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원 같은 데는 이제 차가 없어요. 차량이 없어서 부모님들이 데리고 오시는데 제가 제발 좀 걸려서 데리고 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어린이집 문 앞이 막 주차장을 방불케 합니다. 그럼 좀 나으신 분 유모차 태워오거든요. 유모차, 원장 선생님 죄송한데 이 유모차 여기 좀 보관하겠습니다. 주차장을 대요. 유모차 주차장, 막 자전거 주차장. 제발 좀 걸려 오시라고. 분명히 엎어지면 코앞에 아파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경우에는 차라리 그 시간에 주차장에서 차 빼는 시간에 걸어서 좀 데리고 나오면 쉽겠다 생각이 들지만 사실 본인들 그렇지가 않으신가 봐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체력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숲에 갔다 내려오고 내지는 산책 갔다 내려왔을 때 평소보다 조금 더 오랜 시간 걸리면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 내 다리가 마음대로 움직여요. 그래 네 다리도 네 마음대로 안 되지. 저희가 그렇게 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아이들의 유연함하고 민감성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무뎌졌어요. 근데 매일 밖으로 나가는 아이들은 사실 이런 차이가 있죠. 밖에 나가서 넘어집니다. 아이들 넘어지고 다치죠. 근데 산책을 많이 나가고 몸을 자기 마음대로 쓰는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비탈길이 나오죠. 선생님 여기선 앉아서 내려가면 훨씬 더 안 넘어지고 내려갈 수 있어요. 내지는 아빠처럼 배를 뚱뚱하게 해서 몸을 뒤로 젖히면 안 넘어지거든요. 넘어져 봐야 아는 거예요. 근데 넘어지기 전에 이미 어머님들이 넘어질라 치면 잡아버렸기 때문에 아이들이 넘어지면 그렇게 곡을 하고 옵니다. 분명 보면 안 다쳤거든요. 그래도 빨리 네가 와서 내를 일으켜라. 선생님들 한 번씩 보면 되게 안 됐어요. 쟤네들도 분명히 집에서는 되게 귀한 딸일 건데 저리 수발을 들고 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할 정도로 보면 그러니까 넘어지면 탈탈 털고 일어나서 괜찮아요 선생님 하는 친구가 돼야 되는데 넘어지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죠. 와서 빨리 와서 일으켜 달라. 내가 지금 몸에 이렇게 상처가 좀 나려고 하니 나를 일으켜라. 이제 아이들이 그렇게 되는데 사실 그 정도로 몸을 안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주 단면적으로 볼 수 있죠. 지금 아파트 가셔서 오후에 놀이터 가보시면 이런 모습들이 아주 현실적으로 보이는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아이들의 몸의 구석구석을 좀 자극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몸을 자극해서 아이들의 오장육부를 좀 튼튼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즘 아이들 보면 화장실 잘 못 가는 친구들 많아요. 유치원에 오면 사실 어린이집에 오면 변비 때문에 고생하는 친구들 정말 많거든요. 선생님 화장실 가고 싶어 해서 가면 애가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가보면 땀을 먹같이 흘리고 있으면서도 응가를 못 하는 거예요. 안 움직이니까 장이 운동을 안 하는 거예요. 예, 근데 반면에 매일매일 잘 뛰어다니고 고기보단 채소 많이 먹고 좀 많이 뛴 친구들은 선생님 제가 이렇게 응가를 해가지고 변기가 막히면 어떡하죠? 이렇게 얘기할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화장실에서 보면 오래 있다고 선생님들 막 계속 가보시면 정말 안타까운 모습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좀 오장육부를 자극해서 화장실도 좀 잘 갈 수 있고 몸도 좀 튼튼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몸을 움직이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몸짓놀이라는 것 자체가 아이가 뭔가 해보고 싶다는 욕구를 자극하는 거예요. 내가 몸을 움직여서 저걸 한번 올라가 봐야지, 탐험해 봐야지, 엄마 나 혼자도 한번 뛰어내려 볼게 하는 욕구를 자극해야 되는데 아이는 그런 욕구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부모님들은 생각하시죠. 아, 그거는 신체놀이 선생님이 오시면 아이들에게 균형 감각과 민첩성과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해주실 거야. 우리는 배운 게 없으니 전문가가 아니니 우리가 해주는 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뭐 요즘에는 아이들 뭐 줄넘기도 줄넘기 학원에 보내야 되고 체육하는 것도 윗몸 일으키게 하는 것도 학원에 보내야 되고 친구 사귀려면 뭐 안 배워도 학원을 가야 된다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시던데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몸짓놀이는 규격화되어 있는 공간 안에서 아이가 움직이는 몸짓놀이가 아닙니다. 그거는 아이 스스로가 움직이고 싶어서 움직인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동작으로 모든 친구들이 함께 해야 되는 교육으로 접근을 한 겁니다. 근데 저희가 말하는 몸짓놀이는 이런 체육 교육하고는 좀 다르다는 걸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아이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모든 아이들이 오감각이 발달해야 돼요. 우리가 그걸 위해서 지금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생태 부모 학교를 다니셔서 내 아이는 적어도 오감각으로 모든 사물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자연을 바라볼 수 있는 아이가 되면 좋겠다 싶어서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물론 아이들이 오감각이 발달이 하고 있죠. 지금 아주 조금씩 발달을 하고 있으나 이게 균형 있게 발달을 해야 되는데 요즘 아이들은 시지각으로 편중되어 발달되고 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스마트폰입니다. 그죠?
엄마들 얘기하죠. 아, 천재아이가. 자, 봐봐봐. 저 쫓겨난 스마트폰에 있는 걸 저렇게 지 맘대로 한다. 아닙니다. 저건 그냥 눈으로 보고 익힌 거예요. 찍은 겁니다. 머리로 생각을 해서 한 행동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또 한편으로 그럼 우리 애는 스마트폰 안 씁니다. 아, 그래요? 그럼 그 중에 또 천만 다행입니다. 생각을 하지만 예전에는 분명히 팽이놀이를 하려면 팽이를 쳐야지 팽이가 돌아가요. 그럼 팽이를 치려면 온몸을 쳐야 됩니다. 그죠? 어깨가 빠질 정도로 쳐야 돼요. 그래서 딱지치기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상자를 구해서 제 딱지를 넘어뜨릴까까지 고민을 하고 그걸 어떤 방법으로 접어서 온몸을 다해서 칩니다. 그죠? 근데 요즘 아이들은 어떻게 하죠? 팽이는 땡겨놓고 지켜봅니다. 그래서 이제 안 돌아가는 거야. 엄마, 내게 졌어. 좀 더 강력한 걸 사줘. 그럼 또 강력한 팽이를 땡겨놓고 지켜보고 있죠. 딱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접을 필요가 없어요. 동그란 구멍에 그죠? 동전 집어넣어가지고 플라스틱 치면 되니까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엄마들이 그걸 사준다는 거예요. 사주고 있어요. 이게 제가 보니까 애들이 이런 일하고 놀이하고 분명히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놀이가 뭐예요? 엄마가 하고 있는 일을 하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집에 가면. 그죠? 엄마, 나 설거지 한번 해볼게. 빨래도 한번 개어볼게. 나라 엄마가 할게. 네가 하면 또 엄마 또 해야 된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경상도 어머니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는 아니시겠죠? 자, 그렇게 하면 사실은 아이에게 수건을 좀 내어주시는 게 훨씬 좋아요. 그럼 애가 몸도 쓰고 손도 쓸 건데, 아니, 장난감 가지고 와서 놀아.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엄마 빨래 갤 동안 장난감 갖고 와서 놀아. 그럼 또 다 만들어져 있는 장난감 땡겨놓고 지켜보고 있겠죠. 아, 조용히 잘 놀고 있구나 하시면 어머니 한쪽에 소파에서 또 스마트폰 하시겠죠. 그래서 일과 놀이가 분리될 필요가 없어요. 어른들은 지금 하고 있는 게 일이잖아요. 빨래도 일이고 설거지도 일이고. 근데 애들은 놀이인 거예요. 좀 싱크대 앞에 좀 버리면 어떻습니까? 그죠? 옷 좀 버리면 어때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놀이들을 아이들한테 자꾸 제공해 주시는 게 좋은데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놀이는 놀이터 가서 해야 되고 놀이는 장난감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엄마가 하고 있는 활동들은 니한테 놀이가 될 수 없다고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손과 몸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가만히 있어 입으로 하면 되니까. 엄마 이거 좀 해줘. 엄마 저거 좀 해줘. 아빠 이거 좀 해줘. 요즘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봐도 공을 뻥 찼어요. 그럼 멀리 가잖아요. 그럼 가서 주워와야 돼요. 아빠 공. 아빠가 막 뛰어갑니다. 아빠 공 주워와요. 뻥 찼어. 엄마 공. 뒤에 서 있어요. 네가 가서 주워와야지. 공놀이 안 할래? 이렇게 된단 말이죠. 안 움직입니다. 사실은 쓸 필요가 없죠. 왜냐면 엄마가 다 해주니까. 그리고 요즘은 뭐 남자친구 가진 부모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또봇을 사는 게 전쟁입니다. 그죠? 마트 가서 번호표를 받아가지고 막 사신다 하시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건 엄마의 손끝놀이야. 애들은 그죠? 엄마 저거. 엄마가 막 조립을 하고 있어요. 제 친구가 하는 말이 그것 좀 이제 그만 나오면 좋겠다. 내가 진짜 눈과 손이 빠질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완성된 거에 대해서 그냥 갖고 놀면 되니까. 그리고 치우면 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뭔가를 사가지고 아이들이 놀이를 하는 재미를 빠져야 되는데 사실 요즘 아이들은 사는 재미에 빠졌어요. 마트 가면 그냥 코스예요, 코스. 그죠? 쭉 가가지고 한 개 찝어가지고 오늘 이거 안 사주면 자기는 절대 집에 가지 않겠다는 비장한 표정으로 막 딱 쥐고 서 있잖아요. 엄마가 또 남들 보기 부끄러우니까. 그럼 오늘 이거 하나만 사서 갈까? 가져가면 그거 안 가지고 놀잖아요. 가지고 놉니까? 안 가지고 놀죠. 그때뿐이에요. 그죠? 사는 재미. 마치 마트에 가면 엄마랑 꼭 이걸 내가 하나 얻어와야지만 마트를 갔다 온 보람이 있는 것 같은. 근데 가지고 오면 정작 그거를 막 사줄 때는 잘 가지고 놀게요. 정리도 잘 할게요. 이거 한 개만 사주시면 할게요. 해놓고 갔다 오면은 별 흥미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장난감이 너무 많은 게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꾸준히 놀면 너무 좋은 장난감이죠. 그죠? 근데 애들이 오래 가지고 놀질 않습니다. 오히려 밖에 놀이터에 모래 놀이터 가면 더 오래 놉니다. 백화점 가서 뭐 몇십만 원짜리 사주셔도 바깥 놀이터 가서 아이들 놀거나 숲에 풀어놔 보세요. 전혀 비싼 장난감 필요가 없어요. 그럼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제한된 범위에서 앉아서 노는 놀이를 너무 많이 합니다.
왜냐면 그게 익숙해졌어요. 왜냐하면 어린이집 유치원에서도 요 영역에선 요 놀이만 해라. 요 영역에선 요 놀이만 해라. 그게 됩니까? 그죠? 소꿉놀이 하려면 블록도 필요하고 소꿉놀이 하려면 다른 장난감도 좀 필요해서 갖고 와야 되는데 어떻게 소꿉놀이 하는데 소꿉놀이만 딱 필요합니까? 그죠? 인형도 들고 와야 되고 친구도 불러와야 되고 소꿉놀이 하면서 음식물이 없으면 색종이도 좀 찢어가지고 그릇에 좀 담아가지고 시금치 나물이라고 놀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요 영역에서만 딱 노세요에 익숙한 거예요. 엄마들도 마찬가지죠. 자, 장난감은 이 방에서만 노는 거야. 갖고 놀아. 밖에 갖고 나오면 절대 안 돼. 놀이터에 가도 마찬가지죠. 좀 뛰어나가 놀라고 안 돼. 거긴 위험하니까 여기서만 딱 앉아서 노는 거야. 그럼 엄마 좀 같이 가주면 되는데 엄마는 또 바빠요. 스마트폰에 맞죠? 카카오톡 한다고 바빠가지고 애가 노는 그걸 잘 못 봐요. 그럼 애가 좀만 가서 뭐 하려면 엄마 보이는 데서 놀아야 된다고 했지라고 또 갖다 앉혀놓습니다. 그러니까 앉아서 하는 놀이가 엄마도 편하고 애도 거기 익숙한 거예요. 이 공간을 벗어나면 뭔가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는 게 지금 아이들의 모습이죠. 그 다음에 현재 어머님들의 모습입니다. 시간과 틈에 대한 참을성이 부족해요. 오늘 아침 여기 오신다고 분명히 아침에 바쁘셨을 거예요. 그죠? 아이들 유치원 보내시면 젓가락으로 반찬 좀 찝어 먹으려 하고 잘 안 돼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벌써 이미 숟가락으로 입안에 들어옵니다. 반찬이랑 밥이. 그죠? 그 다음에 양말 좀 신으려 하고 운동화 신으려 하면 이미 찍찍이 엄마가 뗐어요. 발 집어넣어라 발 집어넣어라 합니다. 그죠? 가방도 엄마가 메고 가고 유치원 버스까지. 그게 좀 기다려 주시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네. 시간 애들이 양말 신는 게 정말 분초를 다투면 급한 일이 없습니다. 그럼 양말 좀 한 5분 정도 빨리 신기시면 되죠. 그러면 예를 들어 애가 너무 느려 터져서 안 되겠어요. 그럼 한쪽은 엄마가 신겨주고 한쪽은 네가 신어보자라고 기다려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어머님들은 너무 이 틈과 시간이 부족해요. 예를 들어 아이들 데리고 밖으로 나갔어요. 아이들 밖에 나가는 거 되게 좋아하죠. 그러면 사실 어른 눈에는 되게 징그럽지만 아이들 눈에는 지나가는 지렁이, 개미 하나, 콩벌레 하나가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럼 애가 분명히 하는 행동은 뭐냐면 쪼그리고 앉습니다. 이걸 보기 위해서. 그죠? 움직이는 거 가만히 봅니다. 그럼 좀 보게 내버려두면 되는데 엄마들이 말하죠. 일어나라, 가자, 차 온다, 뭐 별별 소리를 다 하세요. 근데 사실은 저희 그 어린이집에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들이 그렇게 개미를 보죠. 그러면은 처음엔 엄마가 가만히 기다려 줘 보세요. 그러면 한 10분, 15분 정도 봐요. 그럼 이제 일어납니다. 이제 가자 엄마. 이 가자 엄마까지 좀 나오게 기다리셔야 돼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또 가죠. 엄마 어제 그 개미 또 있는 거 한번 볼까? 그럼 이제 한 5분. 그죠? 그러면 없네? 엄마 오늘 그냥 가야 되겠어. 1분도 안 걸려요. 그래가지고 조금 시간을 줄여서 아이가 자연스럽게 거기에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게 뭔가 해소가 됐죠. 근데 자꾸만 감질만 나는 거예요. 조금 볼라 쪼그리고 앉는 신용만 하면 일어나라 이렇게 하면 이제 가야 되고 또 그 자리에 어제 그 개미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애는. 또 앉으려 하면 가자고 했지, 지저분하다 만지면 안 된다고 했지. 그럼 계속 감질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숲으로 이제 가보면 숲에 가면 이제 애들 도롱뇽을 발견하는 거예요. 봄에.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럼 이제 저는 또 교사였을 때니까 제가 목표하고자 하는 곳은 이제 산 중턱이었어요. 그러면 저도 어머님도 똑같습니다. 얘들아 가자. 오늘은 선생님하고 저기 가기로 했잖아. 내려오면서 보면 안 될까 해도 이제 귀뚱으로도 안 들어요. 쭈그리고 앉거든요. 제가 아유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다 싶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쭈그리고 앉았더니 그 시간이 40분 정도 걸려요. 16명이 이제 됐어요 라고 말할 때까지 40분이 걸리더라고요. 40분이 걸려서 선생님 이제 됐어요. 가요. 가긴 어딜 가 다시 어린이집 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아이들 데리고 조금 놀다가 내려왔는데 그 다음 날부터 이제 교실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집에 있는 각종 도롱뇽 책은 다 들고 온 거예요. 왜냐하면 어저께 너무 재밌게 봤기 때문에. 그래서 또 그 다음 날 가요. 그럼 또 애들이 또 쪼그려 앉습니다. 그럼 저도 이제 포기하는 거죠, 점점. 그냥 한번 봐봐봐. 그럼 이제 한 20분. 그죠? 그래서 또 이제 다른 데로 막 가야 되니까 갔어요. 이제 그 다음 주 됐어요. 그럼 이제 10분. 그 다음 주 되면 이제 너무 짧아지죠. 도롱뇽 잘 있어. 우리 숲에 갔다 올게. 내려오면서 볼게. 그렇게 하죠. 그럼 지나갑니다. 그럼 이제 숲반은 5살, 6살, 7살이 혼합반이었어요. 그 이제 어떤 날, 그 다음 주가 지나고 나면 7살이 말해요.
야 사람 안 밟게 치워주라 이렇게 말하면 5살이 가서 막 그걸 치워줘요. 도롱뇽을. 그럼 끝. 도롱뇽에 대한 관심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걔네들은 도롱뇽에 대해서 1달 반 동안은 완전 충분하게 뭔가를 해소한 거잖아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 곤충이나 나무나 식물에게 관심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시간하고 틈을 안 주니 뭘 할래도 할 수가 없어요. 손을 좀 써볼라 해도, 몸을 좀 써볼라 해도, 머리를 좀 써볼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학교도 유치원도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인 게 시간하고 틈만 주시면 사실 엄마가 아주 유능한 유아를 다루는 테크닉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쪼그리고 앉으면 같이 쪼그리고 앉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나라 엄마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뭐 보고 있는 거야? 이런 거 좀 안 물으면 좋겠어요. 아니 뭘 보고 있으면 뭐 할 거고 안 보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그래도 갑자기 애가 어려운 질문하면 대답해 주실 수도 없으면서 매번 그래요. 너무 유아교육적으로 이렇게 마인드가 많아가지고 뭐 하고 있는 거야? 뭐 보고 있는 거야? 너무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가만히 좀 같이 지켜보는 거예요. 지켜보고 있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아까 그거 보니까 엄마 너무너무 신기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애가 또 막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사실은 아이들도 아무 생각 없이 놀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막 그냥 놀다 보면 막 재밌게 자기들끼리 놀이를 하는데 초임 교사들이 하는 가장 큰 잘못된 게 자기들 이제 그렇게 배운 거야. 대학에서 대학원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 엄청 많이 합니다. 그럼 애들은 아무 생각 없이 놀다가 선생님이나 엄마가 좋아하는 정답을 알아요. 그래서 분명히 그냥 놀았으면서 아무 생각 없이 선생님이 좋아하는 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애가 생각이 그게 머리가 좋은 게 아닙니다. 이상하게 영악하게 발달하는 거예요. 그죠? 그냥 자기 생각을 좀 아니 그냥 멍하니 한번 봐봤어. 이러면 엄마가 쓸데없이 그거 보고 앉아가지고 가자 이렇게 하겠죠. 그걸 멍하니 볼 수도 있지. 엄마도 그 멍하니 보고 있으니까 개미가 정말 부지런한 것 같아.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애가 정말 우리나라 아이 중에 여기 앉아 계시는 부모님 아이 중에 그냥 멍하니 봤어라고 말할 수 있는 애가 없을걸요. 거의. 분명히 뭔가 답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엄마조차도 손과 몸을 사용할 필요를 못 느낍니다.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뭔가를 해야 될 때는 결과에 대한 보상이 너무 큽니다. 우리나라는. 엄마가 젓가락으로 이 반찬 잘 먹으면 오후에 유치원 갔다 오면 뭐 해줄게. 그냥 젓가락을 잘 써야지 지가 살아가는데 편해요. 근데 무슨 여기에 대한 보상을 자꾸 그렇게 해주시는지 보상의 단위도 날마다 커집니다. 그죠? 그러면 초등학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애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계속 들려준다고 얘기하시지만 내 이 문제집 이까지 풀면 엄마 뭐 해줄 건데? 지 문제집 지가 안 풀면 지가 나가서 혼나는 거고 안 하는 게 되는데 마치 엄마 또 죄 지은 사람처럼 그래 3장만 풀면 엄마가 이번 주 주말에 뭘 해줄게 이런 것들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제한된 범위는 앉아서 하는 놀이에 대한 격려와 칭찬이 너무 많아요. 집에서 애들 앉아서 놀면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저리 조용히 앉아서 논다. 집도 안 어지르고 지방에서 딱 놀고 잘 놀고 나오고. 그죠?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말. 니 뛰면 밑에 집 아저씨 올라온다. 그래가지고 앉아서 놀게 합니다. 그렇다면 밖에 놀이터 데리고 나가요. 그럼 이제 좀 뛸란가 싶으면 거기서 또 앉아있어. 앉아가지고 딱지치기 하고 앉아있고 놀이터에 놀이기구 별 그게 없어요. 제가 봐도 사실은 어제도 아파트 놀이터를 보니까 그 아이들은 중간에서 막 뛰어노는 애들이 많아요. 근데 어머님들은 그 벤치를 다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요. 놀이터에. 벤치 그렇게 앉으셔가지고 핸드폰을 다 하나씩 들고 계시고 시간만 보고 계시는 거죠. 30분 놀기로 했으니까 얼마 남았어? 누구야? 뭐 이제 가야 돼? 누구야? 이거 하고 계시지 누구 하나 아이 함께 놀아주시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제한된 범위에 앉아서 하는 놀이에 대한 칭찬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또 이 제한돼서 앉아서 하는 놀이 가장 좋은 게 스마트폰 주시고 앉아있으면 밥 먹을 땐 스마트폰을 누가 만드는지 정말 좋지 않나 이 얘기 하시죠. 쥐어줍니다. 보고 있어요. 애들도 멍하니 가지고. 요새는 뭐 백화점 가도 그 스마트폰 거치대까지 막 유모차에 딱 달고 오셔가지고 그래 엄마의 쇼핑이 편하다면서요. 그걸 이제 몇 편을 돌려봐야지 엄마의 2시간 쇼핑이 편하다고 하시던데 사실은 제한된 범위에서 앉아서 하는 놀이를 너무 강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영아기 때와 유아기 때 아이를 대하는 태도에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게 있는데 어머니들 산후조리원에서 막 나오셔가지고 아이가 영아 때는 사실은 정말 손과 몸짓을 많이 하세요. 아이 앞에서 갖갖 재롱을 다 하시잖아요. 그죠? 짝짝꿍도 시키고 몸도 자극하고 자고 일어나면 그죠?
아이들한테 할 수 있는 모든 손과 몸짓을 다 하세요. 가만히 지켜보면. 그리고 산후조리원에서도 손끝을 사용해서 뭔가를 만들어서 아이를 주려고 가지고 나오세요. 그래서 제가 보면 돌 전까지 내지는 그 한 18개월 전까지는 아이들에 대해서 몸과 손을 상당히 사용을 많이 하십니다. 특히 엄마가 몸도 더 많이 사용해요. 노래 부르거나 노래 나오면 엄마가 같이 박수 쳐주죠. 그럼 아이도 같이 박수 칩니다. 그죠? 근데 그게 이제 유아기가 싹 되면서 아이가 기간에 딱 다니기 시작하면서 엄마가 아이 앞에서 몸을 함께 쓸 일이 별로 없어요. 그죠? 뭐 대부분 다 학습적인 부분도 들어가고 유치원에서 아이가 뭐 하고 있다 이제 지 혼자 노니까요. 굳이 엄마가 같이 안 놀아줘도 되니까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몸짓은 사실 엄마와 함께 노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고 일어났을 때 그냥 엄마가 다리 한번 만져주는 거, 그죠? 한번 안아주는 거, 이것도 다 몸과 몸을 부대낌입니다. 그죠? 근데 사실은 영아 때에 비해서 유아 때는 스스로 하는 게 많다 보니까 이 횟수가 많이 줄어들어요. 그죠? 오히려 그냥 아주 일상적으로 하는 몸짓은 많이 하지만 아이 때처럼 정말 엄마가 온몸을 다해서 해주는 것들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동생 있는 친구들 왜 한 번씩 보면 엄마한테 그런 것들 요구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럼 엄마가 아 이제 니는 좀 무거워서 엄마가 하기가 좀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죠? 동생을 안아주고 나니 엄마가 힘들어서 좀 내지는 아빠를 쳐다보시잖아요. 아빠한테 가서 좀 해달라고 해라. 이제 유아기가 되면 사실은 그런데 외려 유아기 때 아이들이 엄마와 하는 놀이들, 아빠와 몸을 함께 써서 하는 놀이들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분명히 부모님들 잘 해오셨어요. 영아기 때까지는 사실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너무너무 잘 해오세요. 그죠? 자는데도 그렇게 만집니다. 애들을. 그죠? 귀도 만져주시고 팔도 만져주시고 하지만 유아기 때 되면 애들 그냥 푹 자니까 자고 일어나라 하고 그냥 나가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침 준비하시고 유치원 갈 준비 보내신다고. 근데 사실은 이 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아이는 컸지만 사실은 부모의 태도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분명히 잘 해오셨다가 어느 순간 그게 아이가 스스로 하는 게 많아지면서 줄어들었어요. 근데 사실 아기 때도 부모님들이 이렇게 잘 못하시는 분 사실 제가 잘 못 봤어요. 외려 영아반 친구들의 부모님들을 보시면 선생님들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이들하고 몸으로 많이 놀아주세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조금 변하지 않았나 이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사실은 아이들이 하는 놀이 중에서는 밖에서 하는 놀이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 중에서도 모래와 흙놀이를 하는 건 정말 손과 몸을 쓰는데 가장 좋은 놀이예요. 그래서 당연히 아이들이 흙을 쓰려고 하거나 모래를 쓰려고 하면 그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물을 떠와야 됩니다. 그죠? 물을 떠오는 행위면 당연히 몸을 써야 되고 손을 써야 되는 행위고 어느 정도의 비율에 맞게 진흙을 만들고 모래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놀이터에 나가보시면 요즘은 다 모래를 구경할 수가 별로 없죠. 그죠? 근데 되도록이면 모래와 흙이 있는 곳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시면 정말 손에 힘을 많이 기를 수 있고 몸도 많이 쓸 수가 있어요. 게다가 모래를 사용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장난감은 딱 그 놀이만 할 수 있도록 규격화되어 있죠. 이 로봇을 가지고 이 놀이밖에 할 수가 없어요. 물론 변신은 되지만 거기에서 딱 할 수 있는 놀이들이 한정적이에요. 하지만 모래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아이가 만들 수 있는 모양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렇다면 아이가 이 모래와 흙을 사용하면서 손과 몸의 힘을 기르는 것 동시에 창의력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만들고 내가 물을 많이 썼더니 광안대교가 만들다가 무너졌어. 그러면 물을 조금 적게 써봐야 되겠네. 이런 것들이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들이. 그렇게 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아이가 지금 흙공을 빚고 있어요. 이게 아주 미스테리한 게 선생님들이 이렇게 못 만듭니다. 이게 흙과 모래와 물의 적절한 비율로 아이들이 저걸 빚습니다. 선생님이 빚으면 금방 망가져요. 근데 아이들은 이걸 이렇게 동그랗게 빚어가지고 친구 생일 선물로 주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빚어놓으면 내일이 돼도 안 망가져요. 아이들은 계속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비율이 안 맞고, 그게 물론 과학적으로는 입증이 안 되죠. 이걸 어떻게 만들었어? 선생님은 잘 안 되던데. 그럼 애들 이렇게 얘기해요. 흙하고 물하고요, 모래를 위에 살살살 조금 뿌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걸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면 돼요. 선생님 자꾸 해도 안 되던데. 되는데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른들은 되게 뭐 부모님들 뭐 하찮게 여기실지 모르지만 아이는 정말 이거를 빚기 위해서 정말 어디 가서 수능 칠 때 엄마들 어디 백일기도 하는 것처럼 저걸 막 이렇게 빚고 있어요. 그 정성을 다해서 빚어가지고 친구들한테 하나씩 내어주고. 그럼 이걸 잘 만드는 애는 친구들이 막 옆에 붙어 있어요. 나도 한 개만 만들어대. 나도 한 개만. 그럼 이제 막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나 하면서 주면 막 고마워하고 좋아하고 막. 그렇게 해서 손과 몸을 쓰기에 가장 좋은 건 모래놀이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뭐 옷 버린다 뭐 이렇게 하시지만 사실은 모래놀이 할 때는 엄마가 옆에서 물도 좀 떠다 주고 더 재밌게 놀 수 있도록. 근데 또 이것도 그냥 놀면 되는데 또 모래놀이 세트를 갖고 나가셔가지고 그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는 모형을 또 재워주시면서 이렇게 만들면 재미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물론 그런 것들을 갖고 나가서 놀면 좋지만 이왕이면 그냥 아이들이 좀 없는 거에서 무에서 유를 좀 창조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많이 만들어 주시라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저렇게 이제 어린이집에 흑산이 있어요. 이제 황토를 갖다 붓는데 저기 위에 올라가는 건 대부분 다 7살 친구들이에요. 5살은 못 올라가요. 이 애들의 권력 구조가 상당합니다. 7살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정말 선생님 저리 가라예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막 이렇게 놀이를 막 활발히 하다가도 보면 주변에 보면은 5살들이 옷이 흥건해요. 왜냐하면 물 셔틀을 시켜가지고 애들이 물 떠온다고 막 벌벌 떨면서 떠와가지고 형아들 노는데 자기 좀 끼워보고 싶어가지고 물심부름 막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저 권력 구조는 도대체 뭘까? 저걸로 논문 쓰면 정말 재밌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렇게 이제 크게 놀이를 하는 거예요. 앉아서 제한된 놀이가 아니고 자기들 마음대로의 놀이들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럼 당연히 손하고 쓰고 몸도 쓰고 아이들이 쓰고 있는 거죠. 자, 지금 보시는 거는 그 일이 곧 놀이입니다. 그죠? 생활이 돼야 되고 생태 유아 교육 기관의 아이들은 자기들이 필요한 건 자기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만들고 있는 게 아마 산책 가방일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주로 시키는 게 바느질이에요. 여기 보시면 진짜 바늘입니다. 그런데 안 찔립니다. 애들 안 다쳐요. 위험하진 않습니까? 안 다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는 우리나라 유아교육이죠. 저희가 평가인증을 받았을 때 평가인증 받는 거 아시죠? 어린이집 유치원에 저희 점수가 깎였어요. 이런 위험한 걸 어린이집에 뒀다고. 근데 제가 아이가 아무도 다치지 않았습니다라고 해도 아직까지는 허가가 안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면 집에서 이제 선생님은 이 아이를 데리고 바느질을 가르치기 위해서 20명의 아이와 1:20으로 바느질을 가르칩니다. 근데 사실 집에서 엄마가 아이들 데리고 바느질을 하는 모습들을 요새는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엄마가 뭔가 좀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 아이들도 놀이처럼 따라합니다. 다소 이제 이걸 처음 시킬 때는 실이 바늘에 빠져나오는 원리를 이해를 못해서 저 수트를 아이들이 감습니다. 그럼 엄마는 또 인내하겠죠. 선생님도 인내합니다. 하루에도 참을 인자가 몇 개인지 몰라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렇게 해서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 쓸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천하고 수트라고 실하고 이런 것들만 좀 내어주시면 아이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도 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보시면 또 이것도 엄마가 하고 있는 걸 훨씬 더 좋아하죠. 그럼 실제 바늘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종이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플라스틱 바늘 가지고 하면 정작 이 바느질하고는 천지 차이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뭔가 도구를 내어줄 때 아이들은 아빠 놀이, 엄마 놀이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저희는 요리 활동할 때도 진짜 칼 씁니다, 애들. 빵칼 안 쓰거든요. 사실은 쓰게 하되 이걸 안전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위험하니까 안 된다. 그럼 언제까지 안 되는데요? 나중에 그럼 또 시키려고 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건 나중에 대충 보고 따라하는 애들은 따라하지만 사실은 칼에 대한 안전들을 아이들 중에 알고 있는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유치원에서도 저희는 칼을 쓰게 해서 당연히 위험한 거니 선생님한테 줄 때 요리를 할 때 그죠? 손가락을 이렇게 안으로 밀어 넣어서 이 끝으로 아이들이 채소를 썰 수 있게 가르쳐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 안 다칩니다. 조금 베이는 친구들도 있긴 해요. 근데 그건 그렇게 크게 다치는 게 아니에요. 칼을 막 휘두르고 이런 친구 없어요. 당연히 집에서도 엄마가 위험하다고 다루시는 물건들이고 내가 봐도 위험해 보이는 물건들이라서 아이들이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안전교육은 집이나 기관이나 아주 철저하게 시키시면 사실은 거의 위험한 물건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 친구 보세요. 집에 지금 가야 되는데 친구보다 지금 자기의 반응 속도가 늦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엄마가 데리러 올 때까지 지금 낮잠 이불 목에 걸고 하고 가겠다고.
얘가 엄청 산만한 친구였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면서 너무너무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특히나 바느질은 유아기 때 남자애들이 훨씬 더 잘해요. 네, 너무너무 섬세하게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깜짝 놀랄 정도로 아이들이 바느질을 잘하는 모습이에요. 그럼 교실의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집의 환경도 마찬가지죠. 천 가지고 애가 뭐 만들어 놓으면 엄마도 같이 한번 만들어 보고, 다소 좀 부족하면 어때요? 그죠? 박음질을 해야 되는데 막 큰 시침질이 돼가지고 솜이 좀 삐져나오면 어떻습니까? 아이와 함께 만들었던 그 과정들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서 보는 거죠. 자, 지금도 보세요. 이 친구들 5살입니다. 네, 바느질 한 거예요, 자기가. 5살 되면 엄마가 이제 매듭을 조금 묶어주고 옆에서 많이 지켜보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실이 쭉 이렇게 빠지니까 위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근데 이게 익숙해지면 6살, 7살 때는 자기들이 매듭을 짓습니다. 이 매듭 짓는 거 하나만으로 어른들도 잘 못 짓는 사람 많잖아요. 정말 손에 힘과 감각과 민첩성과 세밀한 섬세함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모빌도 만들어가지고 뭐 집에도 걸어놓고 교실에도 걸어놓고 이제 하는 거죠. 자세히 보면 좀 그래요. 자세히 보면 좀 그런데 그래도 저게 어딥니까? 전 5살 때 저렇게 못했어요. 자, 지금 보시는 이거는 그 어머님들이 만들어주신 인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린이집이나 기관에 보내시면 지금 계시는 분들은 사실은 직장을 안 나가시니까 또 아이들 보내놓고에 대한 안타까움이 조금 덜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직장을 다니시는 부모님들은 정말 안타까워요. 특히나 이제 3살 때 어린이집을 처음 보내시는 분들은 아이는 괜찮아요. 안녕 하는데 엄마 막 울면서 갑니다. 괜찮을까요? 하면서 아 괜찮습니다 어머니 하고 이제 보내는데 사실은 아침 6시 50분부터 저녁 7시 반까지 어린이집에 아이를 두면 마음이 되게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게 엄마가 아이를 위해서 인형을 하나씩 만들어주는 작업을 시킵니다. 입학하기 전에. 근데 참 신기한 게 제가 솜이랑 똑같이 그림을 그려서 드려도 인형 모양이 다 달라요. 그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어린이집에서 이제 적응 기간 동안 엄마들한테 막 시키면 엄마들 막 안 하고 있어요. 왜 안 하세요? 집에 가서 해올게요. 이렇게 해요. 그 집에 가서 또 해와요. 어떻게 하셨어요? 애기 아빠가 이렇게 하고 어떤 엄마들 친정엄마한테 이렇게 하십니다. 근데 아빠들도 잘해가지고 갖고 보내요. 근데 아빠들이 하면 이제 다소 머리가 좀 산발이 돼가지고 막 오면 저 누구 건지 다 알겠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인형을 하나씩 만들게 해요. 그래서 엄마도 손끝놀이를 시키는 거예요. 엄마가 회사에 가는 동안 한 땀 한 땀 만든 거 잘 못 만들었지만 그래도 아이가 엄마 생각하면서 가지고 잘 수 있도록. 근데 어머님들 태교하실 때 이런 인형 많이 만드셨잖아요. 근데 좀 애들 크고 나면 이제 막 그런 것들 어디 뭉치에 가 있는지 없고 막 처음에 그거 가지고 막 애착 인형을 하게 해줘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하시면서 막 만드시고 태교에 좋다니까 바느질 막 하시잖아요. 그렇게 의미를 뒀으면 아이한테도 그 의미가 쭉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어디 간지 없으시죠? 갖고 계십니까 다들?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만들기도 하고 뭐 다양한 인형들을 만들게 드려요. 예. 다리가 짝짝이고 막 그래요. 굵기가 다르고 막 자세히 보면 그래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엄마들이 막 만들어 주시거든요. 사실 어렵지가 않아요. 뭐 잘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엄마가 손끝을 써서 아이에게 이런 걸 도움을 줄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죠. 이래요, 잡니다. 네, 이건 좀 큰데 3살 친구거든요. 낮잠 자자 하면 질질 끌고 옵니다. 질질 끌고 와가지고 낮잠 이불 옆에 툭 눕혀놔요. 네, 그렇게 해서 자요. 네, 이렇게 자요. 안고 자고 막. 그러니까 엄마가 그렇게 집에서도 이렇게 바느질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이제 지한테 인형으로 왔어. 그러면 아 저걸 얘를 위해서 엄마가 만들었구나. 엄마가 만든 거잖아.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이름표 안 붙여놓고요. 처음에 다 준비 안 됐을 때도 애들 귀신같이 찾아옵니다. 똑같은 인형인데. 네. 아 신기하지 하면서 우리 맨날 그렇게 말하는데 정말 신기할 정도로 알아요. 그래서 사실은 인형이 뚝딱 어디서 나왔으면 엄마가 사왔겠거니라고 애도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본능적으로. 근데 분명히 집에 막 솜도 좀 널려져 있고 천 조각도 어디 있었는데 어느 날 봤더니 인형이 내 옆에 있었어요. 당연히 엄마가 만들어 준 거라고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만들 때 엄마들 옆에 애들이 있어요. 막 우왕좌왕 정신없게 다니는데 이렇게 만들면 옆에 솜 넣는 거 애들 시킵니다.
놀이가 곧 일이다. 이 인형은 네 거니 네가 이렇게 일해서 솜을 집어넣어라 해가지고 이제 솜을 넣게 시키는 거죠. 솜도 넣고 잡아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만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일상적으로 하는 일들이죠. 우리가 시간과 틈을 줘야 할 수 있는 일들. 자, 단추를 채우고 지퍼를 올리고, 그죠? 분명히 유치원 통신문이나 어린이집 통신문에 고무 바지를 입혀주시고 단추가 없는 옷을 입혀주시고 보냅니다. 근데 그리 또 단추 있는 옷을 목까지 꽉 채워가지고 입혀 보내세요. 그러면 단추를 푸는 법을 익혀 보내셔야죠. 그죠? 단추는 애는 풀도 못해요. 바지도 고무 바지를 그리 입혀 보내는데 청바지 단추 딱딱딱딱 있는 거 보내가지고 실을 옷에 다 해버리고, 그럼 애가 그걸 하는 성취욕이 떨어져요. 빨리 머리를 넣어서 옷을 입어가지고 나도 내 스스로 옷을 입게 하는 그 성취욕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간단한 옷을 입혀 오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편하자고 입혀 오라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양말 신는 것도 처음에 잘 못하잖아요, 애들. 그럼 발목 짧은 양말부터 신겨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애가 작은 것을 완수했을 때 그 성취감을 좀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좀 더 복잡한 걸 내어주었을 때도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걸 주는 거지. 그렇게 막 난방에 그 위에 가디건까지 단추는 걸 또 채워 입혀가지고 보내시면 애는 자꾸 좌절해요. 왜냐면 옆에 친구는 막 12번 옷을 벗었다 입었다 했는데 지는 이것도 못 채우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뭐 친척 예식장에 갈 때 이럴 때 입히지, 유치원 어린이집에 보내실 때는 좀 간편한 옷들로 좀 입혀 보내셔야 돼요. 그래야지 아이가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고무바지에 머리만 쑥 넣으면 되는 티셔츠 입혀 보내세요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도록. 자, 그렇게 해서 점심 먹는 모습이고요. 지금 이제 칼 쓰는 모습입니다. 옆에 애 6살이고 5살이에요. 남자애 6살인데 저 칼 쓰는 법 진짜 익숙하다 이거예요. 그 동생도 가르쳐주고, 그다음에 점심 먹는 것도 젓가락 이렇게 새 젓가락 쓰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아이들 할 수 있도록. 근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가정과의 연계예요. 유치원에서 쇠젓가락을 이제 사용합니다라고 이제 통신문이 오시면 집에서도 좀 쇠젓가락을 사용해가지고 애들 좀 할 수 있도록 해서 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좀 해보니까 유치원 가서 잘 되지 해야 되는데, 유치원에서 선생님들 막 쇠젓가락 시키는데 막 집에서는 다시 또 포크로 가고 플라스틱 젓가락으로 가가지고 이게 가정과의 연계가 안 되면 아이의 발달에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보면은 유치원에서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해서 엄마들이 막 해주시면 유치원 왔을 때도 집에서 해봤어요, 이거 잘 됐어요 라고 이제 아이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데, 유치원은 교육하는 기관이니까 너희가 알아서 책임지고 해주고, 우리 집에서 내 편한 대로 난 이렇게 애들을 하겠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특히나 손끝이나 몸짓 같은 거는 집에서도 계속 할 수 있는 놀이처럼 해야 되기 때문에 연계가 좀 되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애들 집에서 물론 이렇게 안 시키겠죠, 그죠? 자, 김밥도 싸가지고 썰고. 6살 남자애들이에요. 예. 저희는 이제 장도 직접 담그거든요. 그래서 이제 메주 같은 거 만들면 새끼 고기 7살 여자애가 그렇게 잘합니다. 침 태 pat아가지고 촥촥 하는데 전 못해요. 아직도 전 못해가지고 새끼를 꼬고 있는데, 그 7살 친구들이 저희 그 도와주시는 할머니가 계셔가지고, 해주시는 할머니 계셔가지고 가르쳐줬더니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손가락 힘이 정말 센 거예요, 애들이.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놀았기 때문에. 갑자기 막 날 때부터 손가락 힘이 세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계속 손을 쓰는 일들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왜 요즘 초등학교 선생님들 얘기하잖아요. 애들이 연필을 못 써요. 손에 힘이 없어서. 들으셨죠? 그런 얘기들. 손에 힘이 없어서 글자를 못 쓸 지경입니다, 지금 애들이. 자,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아빠들하고 아이들하고 줄넘기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플라스틱 줄넘기를 안 쓰고 저 운동화 끈이거든요. 정말 긴 운동화 끈을 사서 아이들이 직접 따가지고 부모님하고 따서 줄넘기를 하게 만듭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그 부모님들 아이들 왜 운동화 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운동화 끈에 끼워보고 빼고 이런 것들도 계속 일상생활과 연계가 되어야 돼요. 그런 교구들을 자꾸 사주실 게 아니고, 실제 운동화를 놓고 운동화 끈도 끼워보고 따보고. 애들 여자친구들 인형들 보면 집에 있는 인형들 머리 산발되는 인형 되게 많잖아요. 근데 빗겨주고 따도 주고 묶어주고 고무줄도 써보고 밴드도 써보고 핀도 써보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손가락 힘을 계속 길러주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그래서 아이들 이거 가지고 줄넘기도 하고요. 자,
이거는 제 사진 보시면서 맨날 얘기해요. 내 아동 학대로 잡혀갈 것 같다 얘기하는데 어린이집 아이들이 매주 수요일만 되면 하는 활동입니다. 걸레질 하기예요. 자, 지금 보시면 걸레질을 할 때 아이들이 양손을 딱 다 폈죠. 펴서 엉덩이를 딱 듭니다. 다리를 딱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 놀이실 끝에서 끝까지 쫙 밀고 갑니다. 손가락 힘이 없는 아이는 어떻게 되냐면 턱에 계속 찢습니다. 턱에 멍이 계속 들어요. 근데 손가락하고 발끝에 힘이 센 아이들은 끝에서 끝까지 쫙 갑니다. 이 아이들이 가장 자랑 많이 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수건에 구멍이 누가 제일 빨리 나느냐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지에 힘을 딱 주고 아이들이 뭔가 행동을 했을 때는 손과 발과 몸의 힘을 조화롭게 균형이 안 되는 활동들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들 안 됩니다. 엎드려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다가 조금 엉덩이 세워보고 턱도 찧어보고 팔도 세워보고 했을 때는 나중에는 끝에서 끝까지 쫙 걸레질을 다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엄마들 그냥 걸레 지워주세요. 거실 싹 치워놓으시고 재밌는 놀이 한번 해볼까? 걸레질 놀이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애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엉덩이 딱 들고 엄마랑 같이 저에서 저까지 쫙 한번 가보세요. 턱을 제일 많이 찢는 건 아마 엄마들 거예요. 저렇게 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 놀이들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걸레질 또 분명히 엄마가 하는 일이 빠르겠죠. 잘 되고 그리고 뭐 로봇 청소기도 있고 그죠. 요새는 뭐 일회용 포 빼가지고 그냥 쓱 밀고 다니시면 되는 것도 뭐 저도 쓰고 있지만 쓰시겠죠. 근데 아이들한테는 저런 것들이 훨씬 더 좋은 놀이가 된다는 거죠. 뭐 하다가 재밌는 놀이를 했는데 손의 힘도 좋아지고 균형 감각도 좋아지고 당연히 건강해지면 더 좋고 그죠. 그러니까 손에 힘이 길러주기 위해서는 이 걸레질을 꼭 시켜야 된다더라 이게 아니고 재밌게 몸 갖고 놀고 손 갖고 놀았더니 아 이렇게 좋아졌더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아이들 저렇게 하죠. 그래서 저렇게 놀이하고 나면 빨리 그 수건이 헤어진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너무 신기한 게 손가락 자국만큼 딱 구멍이 났어요. 여기 끝에만 딱 구멍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힘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아이들 저렇게 해서 낮잠 자기 전에 교실 저렇게 한번 싹 닦고 정리하고 예, 깔깔 넘어갑니다. 너무 재미있거든요. 자, 그렇게 하고 가장 많이 하는 것들이 뭐 색종이 접기, 가위질 하기 뭐 이런 것들은 집에서나 유치원에서도 상당히 많이 하는 것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 아이들의 손끝에 힘을 길러주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 생태기관의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들이 나무를 쓰는 겁니다. 자, 나무를 쓰기 위해서는 당연히 톱도 써야 되겠죠. 톱도 쓰고 사포도 쓰고 칼도 씁니다. 근데 다 잘 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나무를 자르고 사포질을 해서 자기들의 장난감을 만드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지금 보시면 7살 친구들인데 이 아이들이 뭘 하냐면 3살 반 친구들한테 구슬 깨기 장난감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산책 가서 나뭇가지를 주워와서 잘라서 사포질을 해서 드릴로 구멍을 뚫는 것까지 시킵니다. 그럼 합니다. 제가 교재교구비가 없어서 그렇게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시키면 요 3살 반 친구한테 가서 장난감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우리 구슬 깨기 플라스틱으로 엄청 잘 만들어져 있죠. 근데 7살 친구들이 이걸 만드는 과정을 3살이 본 거예요. 형아들 뭐 한다 뭐 하고 있더라 이렇게 해서 갖고 와가지고 만들어서 끼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만든 장난감이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 잘 갖고 노는가를 궁금해해요. 그리고 또 묻는 질문, 가시는 없었어? 형아가 사포질을 한다고 했는데 손은 안 찔렸어?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교구를 만든 사람의 입장에 돼가지고 이제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재밌었어? 좋았어? 물어보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자, 이 아이도 6살인데요. 저 칼 되게 무서워 보이죠? 안 다칩니다. 안 시켜보셨으니 하시는 말씀이지만 전 시켜봤잖아요. 안 다쳐요. 그렇게 해서 나무를 주워와서 자르고 이렇게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그럼 저 자동차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죠? 바퀴 하나 빠질까? 안 굴러갑니다. 균형이 안 맞아요. 지가 잘랐지만 이게 쌩 안 갑니다. 집에 있는 것처럼 안 가요. 근데도 자기가 어떤 나무가 좋을지 찾고 자르고 칼로 밀고 사포질하고 7살 형한테 겨우 구멍 좀 뚫어달라 해가지고 뚫어서 만든 자동차니까 이거는 막 집에 가지고 가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난 거예요. 누가 망가뜨릴까봐.
사실 애들 플라스틱으로 만든 장난감 망가지죠. 괜찮아요. 또 사면 되거든요. 엄마한테 또 사달라 하면 돼요. 이건 안 되는 걸 알아요. 그죠? 그렇다면 지가 손으로 직접 만들고 몸을 쓰고 만든 뭐 우리가 보기엔 되게 하찮고 안 굴러가고 막 보잘것없지만 사실 저 아이한테는 나는 장난감 자동차를 만들 수 있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허세가 생기기 시작해요. 형아 나도 그래 내가 잘 만드니까 한 개 만들어줄게. 영영 기약할 수 없지만 여튼 그렇게도 얘기를 해본다는 거죠.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보통 아이들 뭐 해줘 라면 나 못한다 엄마한테 해달라 해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래 형아가 해줄게 내가 해줄게. 그래서 이 아이들은 사실 보면은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니까 서로 도와주는 게 되게 익숙합니다. 친구들끼리. 그래서 이렇게 나무를 자르면 되게 무심한 듯이 경상도 아이들 되게 시크하고 무심하거든요. 와가지고 발로 띵 나무 밟아줘요. 그래서 뭐 하지 싶으면 이제 나무 굴러가지 말라고 눌러주는 거예요. 친구 톱질 잘 되게. 그리고 그냥 또 쥐 갑니다. 막 이렇게 뭐 미사일 오가 없어요. 애들이 경상도 애들이 되게 쿨하게 띵 눌러주고 뭐한테 자 이렇게 물어보면 저 잘 잘리라고 밟아주고 있다 아이가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도와주고 가고. 왜냐면 이게 어려운 줄 알아요. 왜냐면 굴러가니까 내가 잘라볼 때 힘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친구를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서 아빠들 데리고 요새 주말에 날씨 되게 좋잖아요. 동네 공원이나 숲에 가실 때 공구함 집에 있잖아요. 작은 거 들고 나가세요. 그래가지고 애하고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가지고 나가면 나무를 붙이거나 하는 활동들이 애들이 잘 안 됩니다. 유치원이나 집에서는 사실은 목공용 본드를 쓰면 되고 글루건을 쏘면 돼요. 자 그렇다면 숲에 나갔어요. 엄마랑 이거랑 연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럼 애들 생각하죠. 막 엄마 끈이 있으면 좋겠어. 고무줄 없어? 설사 엄마의 머리에 묶은 고무줄을 풀더라도 그거를 활용해서 애가 뭔가 손으로 묶을 수 있다는 걸 가르쳐줘야 돼요. 아니면 막 종이 하나 붙이는데 뭐 딱풀 한 통 다 쓰고 막 이런 게 아니고 만약에 없었을 때는 끈을 활용할 수도 있고 아빠 가르쳐줘야 되죠. 구멍을 뚫어서 끼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 방법들을 좀 알아갈 수 있도록 그럼 아이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계속 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에도.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이제 주말에 날씨 좋을 때 더 추워지기 전에 특히 요즘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나가서 끈 좀 몇 개 가지고 나가셔서 아이들하고 좀 할 수 있는 놀이들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보는 거는 예전에 지금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소꿉놀이 같은 것도 다 직접 만들어서 쓰셨어요. 그죠? 근데 요즘 너무너무 잘 나옵니다. 그죠? 근데 이 친구들은 저희는 이제 그 아이들 소꿉 그릇 같은 것도 직접 만들어 쓸 수 있게 하거든요. 직접 만들어 써야지 귀한 줄 압니다. 예, 그래서 이제 소꿉도 애들이 직접 만듭니다. 그래서 저걸 이제 이면지를 붙이고 은박지를 하고 종이풀을 붙이고 막 7번, 8번을 저 작업을 계속 합니다. 그냥 좀 만들어 볼라 하면 이제 그 다음 학년으로 올라가요. 막 아쉬움을 막 뒤로 하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1년 내도록 저걸 만듭니다. 애들이. 붙이고 좀 심심하면 햇볕에 말라놨다가 다 말랐나 싶으면 또 몇 명 친구 가가지고 또 막 붙이고 있고 그럼 또 선생님 딱딱해도 됐어요 하면서 이제 하게 만져보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 쓰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거라도 자꾸 스스로 좀 만들 수 있도록 엄마들이 제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아이들이 놀이를 하고 있고요. 자, 지금 보시는 거는 아이들이 이제 그 실을 가지고 팔찌를 짜는 거예요. 요즘 보시면 인터넷에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팔찌를 만드는 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요즘 여름에 저도 지금 이거 차고 있는 이것도 저희 친구 7살짜리 아이가 만들어준 건데 애들이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손을 씁니다. 그래서 이런 뭐 팔찌 같은 거, 목걸이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아이들이 직접 좀 만들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은 잘 만들어 주시면 부모님들도 쓰기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근데 매듭법에서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 전까지의 과정은 아이들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팔찌가 만들어지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만들어 보는 것도 쓰고요. 지금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이게 5살 친구인데 바느질 땀 절었습니다. 저 정도입니다. 예. 이 6살 친구 한 거예요. 이제 공주 로망이다 아닙니까, 그죠? 막 예쁜 드레스 입고 막. 예, 저게 뒷모습이 뒷판입니다. 막 엉켰을 것 같잖아요, 실 같은 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쟤는 지금 바느질 경력이 1년 반인 거예요. 5살 때부터 시작했으니까. 근데 그전에도 손을 자극하는 활동들을 계속 많이 했겠죠. 그래서 니 선생님보다 잘한다며 선생님들 늘 하는 소리가 아우 형제야 네가 더 낫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이의 손끝의 감각이 민감할수록
오랫동안 쌓여왔으니까 갑자기 저렇게 하게 된 건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좀 익숙해지면 자기들이 직접 그림 그려가지고 바느질 하죠. 이 친구 남자친구거든요. 그냥 바깥 놀이터 나가서 네 하고 있습니다. 저래가지고 막 놀이를 일을 삼아가지고 막 재봉장 같지 않나? 그래서 저렇게 그 얘기를 하는데, 네, 이렇게 해서 보시면 자기 산책 가방도 자기가 만들어요. 네, 염색도 이거 염색한 거거든요. 그냥 광목천 흰 거에다가 염색도 하고 수도 놓고 끈도 달고 단추도 달고 이렇게 해가지고 산책 장소에 이제 물통 같은 거 넣어서 들고 나가요. 이걸 자칫 놓고 왔다. 울고 난리가 납니다. 선생님이 가서 갖고 와요. 또 내가 가서 갖다 줄게 하면서 이제 가가지고 들고 옵니다. 왜냐면 너무 소중하니까 자기는. 그래서 요거를 5살 때나 만들면 7살 때까지 쓰는 친구도 있고 7살 때 새로 만드는 친구들도 있고 이래요. 그러니까 사실 달아서 없어져야지 또 새 걸 만드는 거예요. 계속 뭔가 만들어가지고 안 쓰고 할 게 아니고 작지만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직조. 요즘엔 어머님들 집에서 시키려고 하시면 이런 것들 너무너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제한된 놀이에 놀잇감을 만들어진 걸 내어주시는 것보다 자꾸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좀 구해서 제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가 좀 할 수 있도록. 저렇게 하고 나면 저렇게 가방이 만들어지거든요. 저렇게 하면 금세 만듭니다. 애들 막 친구 선물도 주고 엄마도 만들어 줄게요. 우리 엄마 핸드폰 넣게 저거 해주고 싶어요. 이렇게 막 합니다. 그래. 그래서 이제 이게 일과 이제 그게 되는 게, 부지런한 아이는 많이 만듭니다. 많이 만들어서 친구도 나눠주고 엄마도 주고 막 주는데, 이제 하기 싫어하는 친구는 이제 1년에 한 개도 못 만든 친구 많아요. 예. 그래가지고 아이들마다 좀 다르긴 한데, 이게 막 보세요. 일로 주문받았어요. 가방 10개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너무너무 하기 싫잖아요. 근데 해가지고 누굴 줬더니 되게 좋아하고, 우리 엄마가 엄마 친구한테 자랑하고, 저희 원의 엄마들은 애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주면 카카오 스토리에 애들이 만들었던 걸로 막 올리시더라고요. 그럼 밑에 댓글에 진짜 아가 만든 거 맞나? 이 댓글이 제일 많아요. 네. 그럼 맞다. 뭐 우리 어린이집에서는 이런 것도 한다. 뭐 애들 거짓말 하지 마라. 뭐 엄마들끼리 막 그래서 뭐 이야기들이 벌어진다 하던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또 쉽게 집에서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당연히 일상생활 속에서 젓가락 쓰고 옷 입고 이런 것들도 해주면 좋지만, 어디까지는 그건 일상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되풀이 되는 게 중요한 거죠. 특별한 날, 오늘은 네가 양말 한번 신어봐라, 이게 아니고 당연히 아이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그 외에 부모가 제공해 줄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요즘 어머니들 오히려 인터넷에 뭐 이런 것들의 정보는 상당히 밝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 저런 것들에 대한 방법들도 충분히 익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한번 해보시면 되는 거죠. 자, 저렇게 해서 가방도 만들고 뭐 털실로 쓰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만드는 모습입니다. 자, 이 친구도 이제 쿠션 만드는 거 이제 단계가 점점 올라갑니다. 직조 만들기 하고 나면 이제 수 놓아가지고 지금 이제 쿠션 만드는 거죠. 이 친구 6살인데 지가 그린 거예요. 지가 그래서 지가 바느질 한 거예요. 네. 집에 아이들 충분히 저렇게 할 수 있어요. 특별한 아이가 아니에요. 일반적인 6살 아이예요. 그냥 단지 손가락에 힘이 조금 좋은, 손가락에 몸과 손을 지 맘대로 쓰는 아이가 한 거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저렇게 한 겁니다. 생태기관 아이들이 곤충을 참 잘 그려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보는 게 저거거든요. 밖에서 노니까. 네. 그래서 밖에서 저런 걸 보고 노니 관찰력이 뛰어날 수밖에 없어요. 관찰력이 뛰어나면 자세히 보죠. 자세히 보면 잘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그림을 못 그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세히 안 봐서 그렇습니다. 사물이고 그림이고 사람이고. 근데 자세히 보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관심을 가지면 잘 그려집니다. 이게 막 테크닉적인 측면이 아니라 그 곤충의 특징, 모습 이런 것들이 누가 봐도 아,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죠. 자, 그렇게 되면 이 친구들은 이제 7살 친구예요. 요즘은 이제 외동이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동생들하고의 활동들, 놀이들을 이제 놀이터 아니면 사촌들 아니면 어린이집 기관에서 동생들을 많이 볼 수 있게 하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동생들하고의 이런 자연스러움들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7살 친구들이 3살 반 친구들한테 가서 낮잠 자기 전에 동화책도 읽어주게 하고 6살 친구들도 5살 반에 가서 동화책도 읽어주게 하고 색종이 접기도 가르쳐주게 하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자, 그렇다면 그 7살 중에 글자를 못 읽는 친구들 있잖아요. 저희는 글자를 안 가르치니까 못 읽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름 못 쓰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면 이제 집에서 책을 갖고 와요. 외워서 옵니다. 책 내용을. 그래가지고 막 동생 앞에 막 잘난 척 하려고 딱 앉아요. 앉습니다. 비장하게 앉죠. 그럼 3살들이 막 쳐다봐요. 책 오빠 왔어. 이렇게 하면서 쳐다봐요. 내가 오늘 읽어줄게 하면서 펼치거든요. 3페이지 내용인데 5페이지까지 가 있고 그렇습니다. 3살은 모르잖아요. 해맑게 보고 있습니다. 끝! 오빠 갈게 하면서 이제 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정성을 생각하는 거죠. 밤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집에서. 근데 또 글자도 많지도 않아요. 아, 의학, 뭐 하니 이 정도인데 막 온갖 막 표정으로 그걸 다 읽어서 가지고 와요. 그래서 동생들 좀 생각하는 마음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이 이제 인형을 만드는 수준이 어느 정도 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생들한테 가서 인형 같은 거 선물로 주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 가방에 뭐 많이 달고 다니죠. 장난감 같은 것도 많이 달고 열쇠고리 같은 거 많이 달고 다닙니다. 이렇게 이제 인형을 만들어요. 지가 만들어 지가 쓰기도 되게 아깝잖아요. 주기 싫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막 동생들 주러 갑니다. 잘 때 갖고 자. 누나가 만들었어. 이 동생 너무 인기가 많아가지고 막 누나들이 막 가차없이 막 달아주고. 근데 얘 2개 달린 이 친구는 하나는 자기 누나가 만들어줬고 하나는 누나 친구가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가서 썩 내는 거야. 나도 누나 낳아줘. 엄마들이 뭐 그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누나가 있는 친구는 누나들이 하나씩 만들어주잖아요. 같이 원에 다니니까. 근데 누나가 없는 애들은 이제 기다리는 거야. 7살들 언제 내 걸 만들어주나. 가서 막 누나 하면서 얼굴 그냥 찍고 막 자 와저라는 데라면 저 인형 하나 달고 싶었을 거잖아요.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동생들한테 만들어주는 거예요. 진짜 좋아합니다. 달아주면. 그래가지고 자기들 엄청 힘들게 만들었지만 자기 것도 만들고 동생 것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게 좀 자연스럽게 자기 생각도 하고 지 스스로 사실은 부모님들 생각하잖아요. 내 아이가 물론 똑똑하면 좋죠. 창의력도 많으면 좋죠. 근데 사실은 이 세상 살아갈 때는 지 것도 지 스스로 좀 살아갈 수 있는 힘도 가지면서 지가 좀 살아갈 수 있으면 남도 좀 챙길 줄 아는 아이가 되면 제일 좋겠다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자생력이 생기면 더불어 공생력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가졌으니 저 아이도 얼마나 갖고 싶을까? 그럼 나도 하나 만들어줘야 되겠구나.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이걸 억지로 보세요. 엄마가 니 잘 만드니까 한 개 만들어서 동생 줘라 하면 얼마나 싫겠어요. 그건 하기 싫잖아요. 근데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이건 누구 줄 거다 하면서 이제 만들면 또 가서 보고합니다. 누나가 니 거 만들고 있거든. 몇 밤만 자면 누나가 갖다 줄게. 그럼 또 아무것도 모르면서 막 기다리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그럼 가서 가방에 달아주고. 좋아하고. 그래서 집에 가서 들어보면 동생들이 그렇게 좋아한대요. 집에 가서 말도 잘 못하면서 누나가 만들어줬다고 이야기하고. 예.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 예. 얘들 보시면 이제 겨울 되면 뜨개질도 막 합니다. 예. 이래가지고 이제 목도리도 만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연두색 모자에 하나가 있다면 뒤에 구멍 나 있어요. 실이 빠져가지고 구멍도 나 있고 막. 근데 애들은 되게 웃겨요. 이게 구멍이 나서 만들면 선생님들은 완성도가 떨어진다고 말하잖아요. 시원하겠지요. 이렇게 그럼 엄청 시원하겠다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애들이 만들어 보는 거예요. 추우니까 목도리도 만들고. 근데 요거를 하나 만들려면 부모님들 겨울을 위해서 어머님들 김장하시는 것처럼 얘네들 요거 만들려면 10월 달부터 이거 만듭니다. 그래야 겨울에 쓰잖아요. 그죠? 그래놓고 막 성질 급함이래요. 나는 짧아도 괜찮아요. 막 이래서 대충 풀어가지고 막 목에 두르는 친구도 있고 만들어가지고 크리스마스 때 부모님한테 선물한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가 만들어서 직접 만들어서 물론 이걸 아빠를 드리면 아빠 회사 갈 때는 하고 나가지만 급하게 푸시겠지만 그래도 그 과정들을 10월부터 보세요. 12월 크리스마스 때까지 2달 동안 애가 만든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것들 필요에 의해서 만드니 선물을 주니 좋아하고 또 내가 만들 수 있고. 왜냐하면 사서 쓰는 거죠. 당연히 목도리는 당연히 사야 돼요. 엘사가 그려진 건 당연히 사야 되고 폴리가 그려진 건 당연히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만들어서
나도 쓰고 친구도 선물하고. 근데 이게 어렵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의 손끝에 대한 생각은 상당히 무궁무진해요. 아마 이거보다 더한 걸 가르치면 또 더한 거를 아마 애들이 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쓸 기회조차 우리가 안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아주 사소하게라도 그냥 작은 천조각 같은 거라도 이렇게 내어주시면 아이들은 뭔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뭐 제가 이런 얘기하면 제가 또 옛날 사람 같겠지만 저희 어렸을 때는 왜 천 같은 거 막 해가지고 인형 옷도 만들어주고 막 종이 가지고 인형 그려가지고 왜 옷도 만들고 이렇게 입히고 이런 거 막 했었잖아요. 근데 요새 애들은 그렇게 잘 거의 못합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장기뚜기 하고 싶다고 하면 사실 어린이집 모습이 약간 기원 같아요. 애들이 오목 뜨고 있고 막 장기 뜨고 이런데 장기알도 나무 다 잘라와가지고 자기들이 만듭니다. 한문 막 그리고 있어요. 이렇게 막 그려가지고 무슨 글자인지 모르게 그려가지고 자기들이 쓰는데 놀고 싶으면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없어야 돼요. 애들이 궁하면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근데 너무 많으니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해주면 이것도 만들어서 해보고 싶고 이것도 해보고 싶고. 왜 아이들 놀이집 같은 거 집에 없는 친구들 가만히 지켜보면 놀 때 책 같은 거 막 쌓아가지고 놀이집 만들고 내지는 이불 막 뒤집어 씌워서 놀이집 만들잖아요. 그게 훨씬 더 창의적인 거예요. 너무너무 잘 만든 이제 놀이집에서 그냥 띵 놀고 나오면 그 놀이 별로 재미없어요. 식탁 의자 위에다가 이불 막 갖다 올려놓고 뭐 그쵸? 쿠션도 갖다 올려놓고 엄마한테 중간중간 욕도 좀 들어먹어가면서 그렇게 해서 또 놀고 나서 이불 먼지 난다 어쩌고저쩌고 막 욕도 들어먹어가면서 또 이렇게 놀아보고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지금에 나와 있는 놀잇감들이 너무 딱 그 기능만 밖에는 못해요. 그 기능밖에 못하니까 딱 그 놀이밖에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보세요. 블럭놀이 하다가 막 뜨개질 하다가도 막 지금 이 앞에 나무 이 말 보고 지금 지 타는 거 보고 있으라는 거예요. 자, 내가 지금 바느질 하고 있으니 이게 딱 지켜봐라. 이러면서 또 얘가 또 다른 친구 오잖아요. 그럼 또 막 또 이 놀이 다른 놀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놀이들을 아이들이 이제 어린이집에서 한다는 거죠. 집에 가면 엄마, 그러니까 요때쯤 되면 엄마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저희 원의 엄마들은 털실 사러 가는 거예요. 인터넷에 막 털실 사고. 요게 어린이집에서 하면 집에서 또 해보고 싶다 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럼 엄마들이 또 시켜주시고. 물론 그러면 우리 집에는 이런 게 없는데요. 상자뜨기 할 그것도 없고요. 이거 없으시면 크리넥스 티슈통으로 만드시면 돼요. 하시면 되거든요. 저렇게 딱 홈 파가지고 만들면 계속 나와요. 인터넷에 너무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럼 안 돼. 그러면 뜨개질 가지고 또 뭐 실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얘네들도 목에 워머도 만들고 막 이럽니다. 같은 원리거든요. 조금 많이 뜨고 적게 뜨고의 차이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만들고 팔찌도 만들고. 바느질 없으면 어때요? 실만 사주시면 손 가지고 바늘로 엮어서 만듭니다, 애들. 우리 집에는 뭐 대바늘이 없어요, 뭐 작은 바늘이 없어요,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고 놉니다. 요것도 양말 가지고 애들이 만든 거예요. 이거 한다고 양말, 흰색 양말 선생님 갖고 그랬더니 애들 집에 와서 양말 사달라고 흰 양말. 그래가지고 엄마들이 선생님이 못 쓰는 양말 갖고 그랬어요. 아니야, 눈사람은 흰색이란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또 흰 양말 사서 온 친구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양말 가지고 애들 만들기도 하고요. 그러면 뭐 바느질 없으면 어때요? 제일 많이 하는 게 실뜨기입니다. 그죠? 실 조금만 있으면. 어머니들 아마 이거 실 가지고 애하고 하면서 놀이터 가서 앉아보세요. 애들 다 뛰어와서 언니들 주변에 앉을걸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게 저렇게 실뜨기 하는 거예요. 실뜨기 좋은 점은 뭐냐면 혼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둘이가 돼야 된다는 거죠. 둘이가 되어서 둘이가 마음을 모아서 한 친구가 되어줘야지만 그 친구가 놀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실뜨기 같은 것들. 아이들 편안하게. 특히나 겨울에 왜 우리 춥잖아요. 그럼 놀이터도 못 나가게 하시고 밖에도 못 나가게 하면서 앉아서 놀아래. 그럼 이제 애들이 너무 또 지겹잖아요. 할 것도 없고. 저런 실뜨기 같은 것들 아이들하고 놀아주시는 거죠. 그럼 어머님들도 옛날에 했던 기억이 아마 나실 거예요. 그럼 아이도 새로운 놀이를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디 수혜전 같지 않습니까? 이게 유아교육 기간입니다. 아침의 모습이에요. 되게 잘 뜹니다. 저렇게 해서 목도리도 만들고 애들이 하죠. 자, 요거 하기 전에 잠깐만 애들 손끝놀이 하는 거 제가 동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차피 우리도 시지각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한 번씩 중간에 봐야 돼요. 안 어려워? 그거 언제 배웠어요, 그냥?
튼튼만 땐 3살입니다. 안 배웠어요, 3살 때. 침 때문에 안 돼요, 침 때문에. 왜 계속 하고 있어요? 그냥요. 재밌어요. 누나. 어깨 내는 끝. 이 친구는 약간 발달이 조금 더딘 친구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연령 통합하는 모습 한번 볼게요. 저걸 두고 그냥 오며 가면 애들이 하는 거예요. 심심할 때도 하고 놀 때도 하고. 저렇게 하고 놉니다, 애들이. 저렇게 해서 재밌겠죠? 집에 가기 싫어해요. 그래서 어린이집 오면 어머님들이 바라는 바죠. 네. 그래서 애들이
저렇게 해서 놀면 사실은 처음에는 아주 작은 자기 개인적인 것만 만들고 쓰고 하다가 점점 더 이제 확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집 전체로. 그죠? 그래서 저게 놀이잖아요. 일처럼. 근데 해서 완성품은 또 그럴싸하고, 또 우리 다 같이 만든 거고, 모두가 즐거워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저게 어린이집 생활이고, 그냥 애들이 저렇게 크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해서 18개월 때부터 어린이집을 오면 7살 때쯤까지 어린이집을 다니면, 사실 저 아이들의 손끝이나 몸은 어른들의 상상의 이상의 힘을 가지게 되는 거죠. 손의 힘도 좋아지고, 몸의 힘도 좋아지면 당연히 같이 지내는 것도 좋고, 그래서 놀이터에 나오면 사실 3살부터 7살까지 격이 없어요. 선생님들도 같이 놀고 아이들도 같이 놀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끝도 이제 하지만 이제 몸짓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머님들 아이들 태어나면 가장 많이 하는 것들이 짝짝꿍, 도리도리, 잼잼잼. 사실 그거는 어디서 전해 내려왔는지 모르지만 아주 그냥 우리 몸 스스로 그냥 합니다. 그죠? 잘 모르던 젊은 아이들도, 젊은 엄마들도, 나이가 드신 할머님들도 애들이 조금만 움직이면 짝짝꿍, 짝짝꿍, 뭐 곤지곤지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많이 하죠. 그래서 뭐 7, 8개월쯤 되면 이제 부산에서는 따로 섰다 해가지고 애들 손에서 딱 잠깐 놓으면 애들 딱 쓰고,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원래 우리나라에서 전해내려온 전통 육아법이에요. 아마 지난주에 교수님한테 강의를 들으셨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냥 하는 게 되게 하찮게 여겨지는 짝짝꿍이 이게 별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 도리도리가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게 아이들에게 도리를 가르치는 것 동시에 손과 몸의 균형 감각과 손끝에 힘을 길러주는 놀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부모님들 하시면 아이들 아주 어렸을 때 이 짝짝꿍과 도리도리, 곤지곤지는 누구나 다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짝짝꿍을 하고 서고 잡고 일어나고 아이의 발달 과정에 맞게 우리가 이런 활동들을 어머님들이 상당히 많이 해주시는데요. 이게 그냥 우리가 어디서 전해 내려왔는지 모르지만 이제 몸에 있는 거예요. 나도 어렸을 때 이렇게 컸고 내 아이도 이렇게 키울 거고 또 내 아이가 그 아이에게 이렇게 키울 거라는 걸 알지만, 사실은 이 자체가 아기의 인지 발달시키는데 더할 나위 없이 좋다고 나왔어요. 증명이 되었죠. 그래서 아이들의 운동 기능, 뇌 기능, 뭐 소근육 발달 이런 것들을 촉진하는 아주 과학적인 놀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틈하고 시간을 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지금 다소 늦을 수도 있어요. 다른 애들은 벌써 양말을 다 신고 옷을 다 입고 바깥 놀이를 하러 나가고 내지는 다른 학원을 가려고 차를 탔지만, 우리 아이는 이제 양말을 신는다고 그게 나중까지 늦은 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늦는다고 해서 나중까지 늦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아이가 뭔가 하려고 하면 시간과 틈을 주면 가장 좋은 거는 아이 스스로 탐색해서 즐기는 거예요. 하는 동안에 양말 모양도 한번 보고, 이건 어제 봤던 양말보다 조금 기네, 짧네, 그럼 이건 손가락으로 조금 더 당겨야 되겠구나. 그럼 자기 혼자 보고 스스로 탐색하고 즐기고 나면 그걸 훨씬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뭔가 작은 거 하나도 스스로 탐색하고 볼 시간조차 주지 않으면 그건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또 이제 엄마의 도움 또 필요하겠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작은 거 하나지만 유아기 때 아이들은 자기가 뭔가 이렇게 할 수 있고 잘하고, 그죠? 그런 데 대한 칭찬 이런 것들 당당히 좋아합니다. 근데 사실 지금 느리다고 해서 나중까지 느린다는 그런 말씀 어머니들이 생각 안 하셔도 괜찮아요. 사실은 오늘은 양말 신는데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렸고 오늘은 수틀 바느질을 하는데 수틀을 훨씬 더 많이 감았지만, 며칠이 지난 다음엔 그 아이가 바늘을 선에 고스란히 꽂아서 다시 내리꽂는 시간이 오거든요. 근데 그때부터는 또 막 탄력이 붙어서 훨씬 더 바느질을 잘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시작을 잘 안 하시니까 몸짓놀이든 손끝놀이든 아이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거나 어린이집에서나 집에서 좀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 제공을 안 하시니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인데, 사실은 지금 좀 늦지만 엄마들이 틈하고 시간을 조금 줘서 할 수 있도록, 그죠? 단추도 혼자 끼워보게 하시고, 뭐 예를 들어 요즘 뭐 양말에 구멍이 나거나 양말에 구멍이 나거나 뭐 이런 일들은 별로 없지만, 뭐 단추가 떨어지거나 하면 아이와 함께 단추를 좀 만들어 보는 거, 그래서 해보고 끼워 보는 거. 근데 요즘에 엄마들도 잘 못하죠. 그래도 한번 해보는 거.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그게 놀이처럼 뭐 걸레질도 한번 해보고, 그죠? 뭐
로봇 청소기가 해주지만 내지는 그냥 미는 걸레포가 해주지만 오늘은 특별하게 엄마랑 같이 걸레질로 거실 청소를 한번 해본다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안 하는 거 아니면 엄마의 일들을 수건개기라든지 그죠? 빨래개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상 속에서 엄마를 도와주면서 같이 해보는 거예요. 그럼 아빠도 해보고 엄마도 해보고 나도 해보고 그 나보다는 동생이 좀 못하고 그죠? 뭐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아까 보셨던 건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각자 자기 거 가지고 아이들 만들게 합니다. 그죠? 산책 가방도 만들고 뭐 이것저것 다 만들긴 하는데 그게 조금 익숙해지면 친구들한테 도움을 자연스럽게 주게 됩니다. 자기만 막 잘해가지고 선생님한테 칭찬받는 거는 그 순간뿐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함께 나누는 즐거움을 스스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들이 이제 생태유학에서 하는 교육인데 사실은 아이들이 스스로 살아가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기르면 어머님들 생각하실 거예요. 생태 강의를 제가 이렇게 하러 다녀보면은 아 저걸 지금의 현재의 아이들한테 저게 맞는 교육인가, 아 저게 좀 너무 다소 아이를 조금 뒤처지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저건 뭐 우리 어렸을 때 하던 놀이인데 지금 애들한테 저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아 저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 게 맞나? 저럼 학교 가면 공부는 하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많이 아마 하실 거예요. 여기 앉아서 들으시면서도. 근데 사실은 이제 그렇게 대한 생각들이 어머님들이 딱 하고 계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게 내지는 아이가 즐거우면 되죠. 그죠? 그래서 아이가 신명이 나고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아이들이. 지금 쭉 계속 지금 7살, 뭐 6살 아주 중요한 시기인데 자기 생각이 없어요. 자기 몸이고 자기 손이고 뭐 자기 말이고 할 수 있는 게 없다고요. 스스로가 생각해서. 스스로 좀 뭔가 생각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주면 사실 이게 다소 늦다, 약간 구식이다 하지만 사실 먼 미래를 내다보면 이 교육이 정답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며칠 전에 사실은 저는 사실 부모 교육을 하러 와도 될지 잘 모르지만 저는 아직 부모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근데 며칠 전에 저희 조카가 자기 엄마랑 막 실랑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44개월쯤 됐는데 자기 엄마랑 이제 이야기를 하길래 자기 엄마가 이제 그랬죠. 지역적으로 다 나가지만 저희 조카 이름이 서율인데 서율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엄마가 이렇게 해서 이것도 좀 하면 좋겠어 라고 하니까 저희 조카가 했던 말이 있어요. 엄마 내 몸인데 내 마음대로 좀 하면 안 되나? 이 말을 했어요. 아니 제가 그 말이 너무 딱 앉아서 제가 듣고 있는데 너무 맞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어머님들도 마찬가지인 거야. 아이들이 뭘 좀 하려 하면 그거는 하지 말고 이거 하고 그건 안 되고 이런 말들 너무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그 얘기를 딱 듣고 있다가 아 이건 강의 가서 내가 꼭 얘기해줘야지 생각을 했는데 이 5살 친구가 자기 엄마한테 딱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맞다. 근데 이제 자기 동생이 또 있어요. 지금 9개월 된 친구인데 왜 이렇게 막 놀면은 계속 어른들이 잡으러 가잖아요. 뭐 이렇게 만지고 서고 이렇게 위험하다고 이렇게 막 잡으러 가니 이 말을 막 하고 나더니 엄마 시은이도 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동생 그랬죠. 그래 좀 놔둬라. 지 맘대로 좀 하다잖아. 지 몸이라잖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진짜 정답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돌아가시면 그 되게 아이들도 자기들 몸은 자기들의 손은 자기들 마음대로 좀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조금 주시고 좀 기다려 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